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최 MC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상담소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그리고 요즘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죠.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싹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문자도 봐드리니까 문자도 보내시면 되지만 일단 전화가 메인이라는 거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기 앞서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사실 주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해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리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다우존스가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밤에도 1.5%대까지 이렇게 한번 쭉 밀고 내려가면서 1.2%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요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위쪽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 정도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빠졌지만은 S&P 500도 1.46%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시장은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가려고 하고 있구나. 단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기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달이 될지 또는 뭐 일주일이 될지 또는 뭐 세 달이 될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락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닐 것 같고,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대형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370 종목이 상승을 하고 5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90과 730으로 약간 반반으로 섞여 있는 형태가 되었는데 어제 이전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간 종목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신저가를 쓰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저가가 많다라는 것은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신저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가 되었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싸다는 것을 결국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다 물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려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손절인가요? 하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물려 있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도 세력도 큰 손도 다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버티게 된다면 끌어올려질 주가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능하다면은 더 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사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상담 방송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면, 상담을 받고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좋은데 추가 매수를 먼저 하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미 추가 매수라는 그 기회, 한 패를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좋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가 됐다면 탈출도 가능한 종목일 수 있는데, 추가 매수 하기 전에 그냥 덜컥 그냥 전화하면 좋을 거를 그냥 추가 매수부터 딱 해버리고 나니까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저희가 해드릴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거나
보니까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자꾸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조정이 들어갈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나의 수익과 손실의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상담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고민이 되는 것들, 내가 걱정이 되는 것들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올 텐데요. 저희가 강연회 안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고지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에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강연회에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안양으로 갈 겁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1시에 안양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은 여러분들 강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내일은 제가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부평 힐스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새로운 강의를 만나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오늘 딱히 어디 가실 데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라도 배워놓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T요. 예스티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가 12,900원에 50%. 22,000인가요? 12,000인가요? 22,000. 22,900원에 네. 네, 22,000. 네. 12,000원이면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그랬으면 예.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해서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자리는 매수해가지고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닌데 굳이 사셨네요. 그리고 비중도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탈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뭐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도 있고 흑자가 나다가 막 적자로 들어간 기업들도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 반도체 열 처리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업종들이 약간 뛰어오르는 그런 형국이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지수도 안 좋은데다가 반도체도 지금 이제 거의 뭐 우리 굳이 이야기한다면 약간 끝물에 가깝거든요. 모든 테마는 주기라는 게 있고 모든 테마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음식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테마 자체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정해지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테마도 1년을 못 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테마가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돼버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끝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반도체 지금 벌써 한 2개월에서 3개월 거의 이렇게 막바지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쯤 왔다.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그걸 지금 매수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편의점 가보게 되면은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우유들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많이 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엄청나게 많이 샀으니까 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조금 곤란할까요? 근데 제가요, 네. 이거 저 단가를 낮추느라고 네. 이렇게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단가를 낮추려고 샀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갖다가 조금 사면 될 거를 그걸 내가 지금 손을 좀 덜 보겠다고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갈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상식이 좀 이해가 돼서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인 거고 네.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런 거 사면 안 되구나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지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 맞춰주세요 하는 건데 그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게 대응이 지금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매수가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해서 50%는 샀지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잘못된 투자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는 몰라요. 이거는 지금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얼마까지 갈까요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 상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 베스트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가 중요한 거죠. 18,000원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시청자의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만 해요. 나오면은 본전 탈출은 아니더라도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쯤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손실에서 약간 약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18,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내 매수가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매수가에 도달하거나 손실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000원에서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22,000원부터 내가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도체 관련 어떤 테마가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끝났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뭐 지금 여기서 지레건 먹고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 반등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장이 빠져내려가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다음 주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밀릴 때 반도체가 좀 선방해 준다면은 얘가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족족 18,000원만 지켜준다면은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는 튀어 오를 테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다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손절 가격은 18,000원이요? 아니요. 18,000원에 손절하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계시는 거죠, 그죠? 제가 네. 이야기하는 걸 딱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밑으로 빠졌을 때 다음 반등 때 탈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손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 18,000원이 무너진다면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하시면 돼요. 18,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언저리에서 가능성이 있다. 18,000원 무너지면은 손실 각오하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네오이즈 홀딩스요. 네, 32,258원이요. 11%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름 끝에 홀딩스라고 붙은 기업들 있죠? 네. 네,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게임이 됐든 뭐 철강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든 간에요.
홀딩스가 붙어 있는 기업은요, 한 10년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홀딩스라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기업들은요, 매우 느려요. 네. 느린 게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싶거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잖아요. 그죠? 네. 제일 빨리 가려면 비행기 타면 될 거고, 뭐 조금 천천히 가면 KTX 타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뭐 자동차가 있을 거고, 오토바이도 있을 거고, 자전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홀딩스는 달팽이 타고 가는 거예요. 달팽이. 그러니까 홀딩스라는 딱 이름 딱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 나 한 10년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왜 사냐는 거죠. 홀딩스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한 기업 없나? 안전한데 배당도 좀 잘 주고 주가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 안정적인 투자처로 홀딩스라는 걸 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홀딩스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뭐 약간 목적 자금이 좀 액수로 따진다면은 진짜 뭐 한 1억 미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사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홀딩스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난 이거 10년 물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홀딩스입니다. 근데 뭐 무조건 안 좋은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할 때마다 홀딩스는요,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홀딩스라는 이런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4년 전에 전화하신 분이 아직도 홀딩스 탈출이 안 된 거예요. 5년 전에 전화하신 분도 지금까지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전에 강연에 오신 분이 홀딩스에 물렸는데 탈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원래 그래요. 홀딩스 자체는 탈출 가능성을 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뜸을 들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나 든다면요. 한 3년 뒤에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느려서 그래요. 너무 느려서.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래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게 홀딩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코로나 때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고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붐이 딱 터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홀딩스 사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홀딩스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급등 나오면 좋은갑다, 올라가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올라온 거지, 얘가 저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06년도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2021년까지 바닥만 기어다니는 종목이에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죠? 왜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2021년에 급등 나왔으니까 언제 올라온다는 겁니까? 2030하고 3년이나 2030은 6년이나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럴 만한 종목이고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건 고문도 아니고 제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절한다는 개념보다는 들고 가시다가 그냥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든 간에 뭐 3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럼 저는 바로 팔 것 같아요. 그냥. 3만 원이 아니더라도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몇 년 뒤에라고요? 예, 보세요. 지금도 제가 현실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추가 매수 할 거면 3년 뒤에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3년 뒤에 보면 될 걸 지금 우리가 뭘 벌써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추가 매수 할 바에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팔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물릴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 건데 10년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혹시? 아니요. 근데 뭘 자꾸 추가 매수를 하면 새로 살 돈이 얘한테 들어가게 되면 얘한테 10년이 묶인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족족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자꾸 더 비중을 키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걸 매매하는 게 낫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10년, 20년 투자하실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럴 의향이 없는 분한테 제가 추가 매수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잊어버리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 28,000원이나 3만 원쯤 올라오면 빨리 팔아내는 게 시간도 벌고 돈도 버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죠? 네. 다음에 홀딩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XT고요. GST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좀 높았어요. 네, 5만 5만 6,900원. 56,900원이요? 예. 와우. 비중은요? 비중이 30%입니다. 30%요? 예. 일단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동매매 따라 붙어가지고 딱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예, 따라가다가 걸리쁘죠.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2006년 이후로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가장 고점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여기 딱 이번에 딱 처음 올라왔는데 그걸 사신 거예요. 예, 예. 한 5년 동안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또 기술적으로 잡으셨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매수하시기 전에 이것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중에 여기 산다면 나중에 자랑스러울까 부끄러울까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요. 지금은 예. 부끄럽죠, 당연히. 근데 매수하기 전에 그거 한 번만 생각해보면 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예. 그죠? 그러니까 아니 GST라는 종목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은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 나오고 좋다 하는 종목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차트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게 되었을 때 이 가격에 내가 산다면 나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가격이겠다. 만약에 내가 자서전을 쓰고 나의 뭐 자손들이 본다면은 이 가격에 샀다는 걸 정말 뿌듯해야겠다라는 가격이면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 좋다고 하지, 반도체 자꾸 간다고 하지, 실적도 좋다고 하지, 나쁘지 않다고 하지, TV에 추천하지, 이거 간다 하지, 뭐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하지 이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에서 보이는 뭐 사기당한 사람도 좋다 하니까 당하는 거고 다단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좋다 하니까 다 당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딱 생각 한번 해보면 저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저게 속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죠? 예. 근데 당사자가 돼 보면은 너무 이렇게 현혹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욕심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욕심을 버려야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지금이야 뭐 손실 좀 나도 된다 생각하고 뭐 손실 좀 이렇게 각오하고 손절하고 나온다 치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하는 족족 손절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GST가 어떤 기업이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청자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는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뼈저리게 좀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GST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보통 급등 나왔다가 또는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급등 나왔다가 빠져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요.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내려와 있는 어디 언저리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사신 게 아니라 저 윗자리 거의 뭐 고점에 제일 가까운 자리에 사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본전 탈출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눌림목이라고 할 만한 자리인데 최근에 이제 45,000원에서 47,000원 자리에서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저기서 크게는 안 빠지고 한 지금 1주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 머물러 준다면은 아마 슈팅이 나오면서 5만 1,000원대 내지 5만 한 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그러면 저기쯤에서는 10% 정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저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굳이 서두를 건 없고요. 반등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일시적으로 무너진다면은 다음 반등 자리는 아마 4만 원 자리가 될 텐데 4만 원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나 한 4만 한 8천 원에서 4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반등 나왔을 때 좀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고요.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나간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예, 비중도 예, 많고 좀 문제가 이미 많이 꼬였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해서 더 꼬아버리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예. 참고하셔가지고 이 4만 원까지 이렇게 밀리면은 저기서 반등씩 매도하시고 지금 4만 5천 원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에서 5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쯤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고요. 칩셋 미디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요? 종목 비중은 27%고 네. 매수가는요? 가격은 32,600원이요. 32,600원이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너무 비슷해서 예. 아니, 차트가 지금 이 다른 차트 열어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차트 열어놓은 게 아니라 다른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방금 샀던 분의 종목을 보면은 GST예요. 그죠? 저것도 반도체거든요. 네. 네, 칩셋 미디어도 반도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기에서 어디 사신 거냐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여기 사신 거예요. 파란색 선에. 지금 아까 방금 상담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칩셋 미디어를 보도록 할 텐데 칩셋 미디어도 차트 모양 비슷한데 매수 어디 하셨냐면은 이 32,600원 여기예요. 파란색 선이에요. 똑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조정받고 그 뒤에 아, 3,000원 왔는데 좋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든지 좋아요. 뭐 사람들마다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먹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리로 피해가지고 어퍼컷을 딱 때리고 이 사람이 뒤로 넘어갈 때 내가 뒤통수 딱 잡아주고 이런 계획은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일단 주먹부터 못 피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계획을 짰을 때 잘못됐을 때 안전한 자리가 있고 계획을 짜가지고 놀았을 때 조금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해수욕장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막 펼쳐진 자리에서 눈 딱 감고 줄 있잖아요. 동아줄 같은 거 또는 흰 줄 쫙 이렇게 해서 좀 펼쳐놓고 눈을 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자로 걸어가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거기서 넘어져도 돼요? 안 돼요? 괜찮겠죠. 괜찮겠지요. 거기서 눈 감고 이렇게 내가 이 줄을 타면서 외줄 타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넘어져도 밑에 모래사장이 아주 푹신푹신하게 날 받쳐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63빌딩 그 난간 위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더라도 안전한 자리가 있고 위험한 자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칩셋 미디어라는 자리가 뭐 눌림목이 생기고 조금 조정 들어가면 올라갈 것 같고 반등이 나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아야지 저녁에 샀다가 아침 팔아 이런 거 계획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잖아요. 그죠? 잘못 그렇죠. 물리면 이제 앞으로 평생 제일 고점에서 한 오명을 안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63빌딩 위에서 우리가 한 번씩 스턴트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고가 매매에서 계획 짜는 거 개인 투자자들 계획은 그럴싸한데 아무도 실현을 못 하더라.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다치더라. 그러니까 고가 매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실력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고가 네, 매매라는 맞아요. 것은 고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하면 세상이 좋다고 떠들어대는 게 제일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알면 되는데 지금도 방송 보면 반도체 관련주 지금도 사도 되나요라고 하고 반도체 관련주 아직까지 삽니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2차전지 때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AI 때도 그랬고 5G 때도 그랬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랬고 태양광도 그랬고 늘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가에 들어가서 물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정이 들어갈 때 반등이 나갈 줄 알고 샀는데요. 여기서 잠깐 빠지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계획은 여기서 짜지 마시고 어디서 짜라? 밑에서 짜세요. 밑에서. 밑에서 그렇죠. 반등이 나갈 것 같았는데요. 이럴 것 같았는데요. 하면은 기다리면 올라갈 만한 자리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기다리면 내려가는 자리가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맨날 이거는 후회해요. 후회를 많이 하시고 반성을 하시고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이번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에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일단 칩셋 미디어라고 하는 요 기업도 기업적인 부분을 딱 보게 되면은 저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뭐 회사가 좋아졌습니까 하면은 매출이 160억에서 300억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늘었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30억대에서 100억까지 늘었으니까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그럼 주가도 몇 배 올라가는 게 맞아요? 3배. 2배에서 3배 올라가는 게 네. 맞죠. 그럼 2019년에 어디 있었냐 하니까 5천 원에 있었는데 지금 주가는 6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과하게 거품이 생겨 있다는 거죠. 지가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품 생기면 거의 다 빠집니다. 근데 빠져내려가는 상황에서 얘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 그 쌍봉도 오른쪽이 낮은 쌍봉이라서 하향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쌍봉이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쌍봉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이 M자 모양에서 가운데 여기 중간 모양인데 이 자리가 저점인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락 나온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락이 나오고 어디까지 빠질까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빠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예상이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2만 원대 또는 15,0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그냥 계속 물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왜냐하면 저기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 반등이 나갈 때 탈출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25,0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렸다가 이렇게 반등 나갈 때 탈출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25,000원 무너지면 절반 정도는 억울하지만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와서 아마 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거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손실은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긴 한데 얼마나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느냐는 저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면 시청자님한테 달렸어요.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힙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조금 옆에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3만 원 정도쯤에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게 낫다. 거기서 판단을 하면 좋지만 판단이 힘들다고 하면 나가라. 그리고 25,000원에서도 밀려 내려갈 때 판단을 하면 좋지만 판단이 안 되면 그냥 저기서 비중을 줄여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멘토님. 대응을 하시면 되고 계획은 좀 짤 줄 알고 차트는 좀 보실 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 위쪽에 말고 아래쪽에 사세요. 아래쪽은 돈 버실 분인데 왜 위쪽에서 고생을 하세요? 아, 두 분 다시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멘토님, 그러면 네. 일단 월요일 날 25,000원 그 선에서도 일부 매도를 아니요,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지지가 안 보고? 되면 종가상으로 지지가 안 되면 매도하는 게 맞고요. 아, 지지가 네네. 되면은 일단 반등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왕이면 손실 줄이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약간 기술적 반등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파는데 네. 뭐가 도와야 되냐면 시장이 도와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미국장이 빠져버렸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얘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24,500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괜찮죠. 아, 네. 네, 한번 지켜볼 만은 하죠. 그래서 아, 네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밀리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3만 원대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3만 됩니다. 원.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이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조금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강연회 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안양과 부평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요. 오늘 제가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역시나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러 갈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배우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제가 부평에 있는 힐스 스튜디오 6층 630호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지방 강연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경기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와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경기도권 잡았으니까 안양과 인천 쪽으로 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에서 할 수 없던, 방송에서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재밌게 배워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갈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년 8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 지금 더 늦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물렸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셈 14,250원 5%. 네오셈 14,250원에 5%요? 네, 그 방금 전 상담과 방금 전전 상담 보셨죠? 네. 지금 3번 연속으로 똑같은 차트 모양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물려가지고 똑같은 업종을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 투자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와, 나 말고도 이렇게 고점에 사서 반도체에 물려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점을 많이 사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사면 안 간다는 이야기 한번 주식 이야기하는 데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주식 투자는요, 결국 물량을 넘겨받는 그런 투자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잘 넘기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저기 2019년, 18년, 20년, 21년, 22년, 23년에 4,000원에 이하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14,000원에 넘기고 있다는 것은 잘 넘기고 있는 겁니까? 못 넘기고 있는 겁니까? 잘 넘기고 잘 넘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벌고 몇 배씩 벌어낸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걸 이제 넘겨받는 사람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일까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개미들이. 시청자님 여기 주가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요. 끌어올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을 넘겨받고 나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매수세가 처음에야 신제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나온 신제품은 사람들이 매수를 막 많이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신제품이니까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판매량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떨어지게 되겠죠. 주가도 그래요.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4,000원에 있을 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게 지금 14,000원까지 갔다 하니까 사람들 입소문에 막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아예 관심도 없을까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요. 그러면 내기까지 들리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네오셈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 14,000원이 2만 원 간대, 25,000원 간대. 야, 이게 4,000원짜리가 지금 4배 올랐다. 야, 여기서 내가 30%만 먹어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매수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보다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엄청 팔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엄청 사고 나니까는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지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오셈은 판매량이 늘까요? 아니면 점점 앞으로 주는 일만 남을까요? 줄어들 것 같네요. 맞아요. 그게 그냥 현실이고 그게 투자의 방식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 주식시장에도 그냥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주식은 난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니까 미지의 영역이니까 대충 그냥 뭐 시킨 대로 가면 좋다는 거 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끝물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렸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고 지금 싸게 샀던 사람들이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아이고 잘 팔았다 하면서 지금 떠날 자리인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야 야 진짜 좋은가 보다 하면서 막 열기가 있으니까 막 사는데 점점 지나면 갈수록 그 열기는 식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이렇게 반등 한 번씩 뽕뽕뽕뽕 나오고는 계속 밀리게 되는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얘는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얘는 4,000원까지 다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아마 5,000원이나 4,000원까지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관련주는 빨리 대응해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은 여기 이제 11,500원짜리가 최근에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마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저기서 이제 좀 유지가 되어주고 반도체 관련주의 테마가 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10,000원쯤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13,000원 손절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들고요. 10,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는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시청자님 판단 안 될 거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내려오면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그 시황 설명 때 제가 지금 시장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전화하시고 판단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전 탈출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손실 각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종목은 롯데칠성이고요. 롯데칠성이고요. 예, 매수가는 132,000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비중이 30%예요. 그 뭐 목소리 너무 안 좋으시네요. 예. 예, 아침이라서 그렇죠, 그죠? 예,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너무 간단해요. 롯데칠성 아무 잘못 없어요. 롯데칠성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이 종목이 나쁜 기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 좋은 기업이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거 왜 이해가 안 갑니까? 하면은 지금 사람들 방금 전화 받으셨죠, 그죠? 예, 예. 자, 방금 전화, 전 전화와 그전 전화와 그전 전화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업종에 투자가 돼 있어요? 아, 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GST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예, 예. 칩셋 미디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쭉 가보니까 이 회사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구나. 그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네오셈 뭐 하는 회사지? 얘도 보니까는 SSD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 다 어디가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네, 그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들이 다 가 있는데 왜 내 쪽의 종목은 안 가지 하는 게 좀 웃긴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벚꽃이 좀 지긴 했습니다만은 벚꽃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창원에 축제한다 해가지고 또는 뭐 부산에 축제한다 해가지고 진해에 축제한다 해가지고 벚꽃 축제 다 가 있는데 아니 저기 뭐 나는 저기 뭐 진도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해산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사람이 안 오지 하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딴 데 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른 데 들어간 돈이 여기 안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요즘에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무슨 칠성 사이다를 삽니까? 아니 누가 사이다를 사요? 칠성 롯데 칠성 뭐 할 건데 이걸로 주류 이거 왜 삽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여기 없고 그리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내가 괜히 이거 롯데 칠성 사가지고 무슨 고생이야 이거 말고 반도체 사고 뭐 로봇 사고 이런 거 했으면 될 텐데 이러면서 옮길까 안 옮길까요? 옮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버티면 돈을 벌게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조금 중장기 계획을 좀 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사는 건 전 적극 장려하고 응원합니다. 그게 투자의 정석이고 실제로 워렌 버핏도 그렇고 투자의 고수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사놓고 기다려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사놓고 왜 돈을 못 버냐면 못 기다려서 그래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올라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종목에 관심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저렇게 열광은 어떻게 될까요? 식어야 될까요? 계속 타올라야 될까요? 타올라야 돼요? 식어야 돼. 식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예. 시청자님이 만약에 롯데칠성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롯데칠성 좋다 하지 말고 야 반도체 이거 개미 무덤된다. 야 반도체 이거 지금 사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소문 내다 보면은 반도체 산업의 열기가 식을까요? 올라갈까요? 식겠죠, 그죠? 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돈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돌 때까지는 모든 종목이 다 소외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종목 중에서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좋은 기업이 있지만 롯데칠성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류 산업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매출도 보시면은 얘가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2조에서 3조로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치가 4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지, 영업이익도 점점 증가하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가면 그게 돈 벌리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저로의 찬스라는 거죠.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릴, 네,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대신에 이제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부담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한 10만 원 정도까지, 10만 원, 5천 원, 11만 원까지 밀린다면 비중을 더 늘려도 좋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분위기상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이 저쪽으로 다 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1만 원까지나 혹시나 밀리게 된다면 저는 한 5, 60%까지 그냥 비중을 늘려서 많이 예. 사서 수익을 많이 보면 되잖아요. 아, 오래 기다린 만큼,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른 종목 생각하지 마시고 11만 네.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올라올 때 수익을 내면 되고요. 특히나 네. 이제 롯데칠성과 같은 이런 주류 업체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경제 위기라든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술은 많이 팔리거든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인버스 네.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아, 이해가 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 정말 좋고 매수 잘 해놓으셨고 11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혹시나 10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저기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 그냥 시청자님에게 제가 숙제를 드린다면 그냥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기다리세요. 아, 예, 간단하죠? 홀딩하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죠. 이거 팔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할 겁니다. 아, 내가 예, 왜 그랬을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임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원에 10% 샀는데 사고 안 가네요. 네, 여기 또 비싸게 사서 안 가는 거예요. 비싼가 봐. 잘 네, 모르겠어요. 비싸죠. 누가 봐도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상담 방송을 진짜 많은 분들이 녹화해놓고 이거 두고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걸 공부하면 되냐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내가 절대 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사면은 그냥 물리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돼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좋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그런 분석은 여기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저점에서 하는 거다. 방금 롯데칠성과 같은 기업들을 분석해갖고 사는 거지 이런 걸 분석해갖고 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이 좋은가 하면요.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돈을 못 벌고 있나요? 하면은 색깔을 보시면 압니다. 색깔과 앞에 있는 짝대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숫자 앞에 무슨 짝대기가 있나요? 옆으로 찍 하면서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돈 번다는 겁니까? 못 번다는 겁니까? 번다는 거예요? 못 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 못 버는 회사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주가는 빠질 것이고 충족이 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데 왜 버티고 있는가? 로봇 테마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다음에 로봇 테마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로봇, 반도체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라 가지고 여전히 기다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크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손들어라라는 의견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17만 원이 무너진다면 손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7만 원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가서 아마 본전 정도에 탈출할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의 한 약수익권으로 21만 원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그때 탈출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21만 원짜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신고가 쓰고 막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스스로 저기서 뚫는가 안 뚫는가 힘을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데 네, 뭐라고요? 삼성하고 좋다고 샀더니요. 뭐라고요? 삼성하고 노부트점 연락제가 좋다고 샀는데. 삼성하고 로봇하고 해갖고 좋다고 해서 샀대요? 그 너무 거짓말. 맞아요. 대부분 다 좋다 해서 샀지 안 좋다고 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 상담하면서 10년 동안 맨날 전화하면 좋다 해서 샀어요 하는 분들이 지금 3만 명이에요. 3만 명. 제가 상담 3만 명 했거든요. 전부 다 좋다 해서 샀는데 물렸어요. 좋다 해서 샀는데 물렸어요. 너무 지겨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좋다 해서 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고 해야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다고 하면 경계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잡상인이 와가지고 이 마우스 좋습니다 하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일상생활 살듯이 생각만 해봅시다. 이런 거 사가 더 좋을 거 없습니다. 일단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21만 원대, 20만 원대 세게 뚫으면은 홀딩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2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계속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고점 매매 제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저는 안양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거니까요. 안양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저는 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